딱 와 이랬을 때 나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그 사건을 버텨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응 방지야. 결국 어떤 불안 감소 반응 없이 이게 어떤 불안한 상황을 딱 줘.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움츠리잖아요. 그랬을 때 딱 제거를 해.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구나. 그래서 또 갈라할 때 또 불안한 걸 주는 거야. 결국 어떤 이완요법 없이 계속 불안만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만큼 불안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반응 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모두 불안 완화 기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의 재구조화입니다. 사고와 감정의 감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던 자기통제법. 증거 탐문, 대안 검토, 말 그대로 대안을 검토하는 거고, 탈비극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가장 끔찍한 상황이 뭐예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되게 무서워요. 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본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기절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으면 어떤데요? 죽는 게 끔찍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극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비극화라고 하는 거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죽는다면 진짜 그렇게 끔찍한 건가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죽는 게 그렇게 끔찍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되나? 하여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탈비극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는 걸 꼭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구성은 인지적 재구성이랑 똑같은 거고요. 사고 중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지의 재구조화. 그런데 비해서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이야. 모델링. 형성법이 아까 말한 심상 만들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고, 토큰 경제, 역할극. 역할극도 여기에 속하는구나. 사회기술훈련, 혐오요법, 행동계약, 행동형성. 똑같은 그런 거죠. 이런 건 모두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참 좋아. 근데 완벽하게 외우기 힘들면, 구분이라도 해야 돼. 이게 불안 완화구나. 이거는 인지 재구조구나. 이거는 행동 학습 요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세요. 자, 63쪽에 오시면 이제 요새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정기 경련요법.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예전에 제가 학생 때요. 정기 경련요법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희한하게 환자가 해달라고 그래요.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사인 받고 이걸 하는데, 이걸 하잖아요. 정기 경련요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울증이 심한 환자한테 딱 좋은데, 이걸 하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하고 나서 깨나면 푹 자고 일어난 느낌. 아주 개운하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좀 사라진다라 해서 이걸 원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